신중호의 신중한 시선,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미 증시가 계속된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잭슨홀 이후에 나오는 경제 지표가 둔화되면서 금리가 안정을 찾았기 때문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나스닥이 1.7%, S&P가 1.4%의 강한 반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간밤에도 주택 가격과 고용, 소비 전반에서 경제 지표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렇게 금리가 안정을 찾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나왔었는지, 우리 시장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그림을 보면서 얘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간밤에 나왔던 지표 중에 이 주택 가격이 있었습니다. 빨간색이 주택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파란색이 최근에 문제가 됐었던 미국의 10년물입니다. 제가 일부러 빨간색을 앞으로 좀 1년 정도 선행을 시켰습니다. 주택 가격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미국의 장기 수익률에 좀 선행한다라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주택 가격이라는 부분들이 심리적인 영향도 있고 결국 주택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또 뭔가 사들이면서 전체적인 인테리어나 부지, 땅값이 올라가는 부분들이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행성을 일부 가진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간밤에 미국의 주택 가격이 우리나라 시각으로 10시 정도에 발표가 됐거든요. 그때부터 미국의 선물 지수가 급등을 하고 미국의 국채 선물이 급락을 했습니다. 수익률이. 즉 미국의 주택 가격이 둔화되는 부분을 투자자들은 환호를 하고 있다. 왜? 금리를 못 올릴 테니까. 주택 가격이 물가에 차지하는 비중이 CPI 같은 경우에는 40%가 넘고요. 연준이 주목하고 있는 근원 PCE에는 20% 가까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안정을 찾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렇게 어제 간밤에 나왔던 지표도 둔화됐지만 사실 그동안에 둔화되는 폭을 본다면 내년 상반기까지도 주택 가격은 다시 말씀드리면 주택 가격이 주는 시사점은 미국의 국채는 앞으로 더 안정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제 미국에서 들려오는 얘기는 그렇다면 이 주택 가격도 안정을 찾고 있지만 실제로 보고 있는 우리가 그동안 문제가 됐었던 게 뭐냐?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이 다음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후반에 미국의 고용 지표가 나옵니다. 초미의 관심사인데 그것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간밤에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졸투 구인 보고서 오늘 뉴스에 많이 나오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880만 건 정도 나왔습니다. 원래 예상치가 940만 건이었기 때문에 예상보다도 상당히 안 좋게 나온 상황이고 이 고점이 한 1200만 명이었거든요. 이때는 구인 구직 비율이 거의 2에 가까웠습니다. 한 사람이 일자리를 찾으려고 그러면 일자리가 2개나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내가 월급을 더 많이 주는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당 평균 임금이 올라가게 되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지금은 1.5까지 내려왔고 예전에 평균이 1.1에서 1.2이기 때문에 충분히 예전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1.5라는 수준도 아직은 내가 일자리를 구하는데 어려움은 없지만 예전보다 임금 상승률은 둔화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더불어서 이 소비와 관련된 이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기대 지수를 보시면 조금은 둔화되고 있습니다. 여기 살짝 꺾였는데 이 둔화되는 모습이 9월, 10월, 11월에도 더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금리를 안정시키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9월, 10월, 11월에도 더 소비자 기대 지수가 꺾이냐? 일단 초과 저축이 다 소멸이 됐다고 이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연준에서의 계산법은 벌써 1분기에 다 소멸됐다.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8월에서 9월 원래 2.1조 달러에 달했던 초과 저축이 다 소진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는 미국 사람들이 고용, 즉 자기가 벌어들이는 월급에서 소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과단성 있게 소비 지출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요. 최근에 소비와 관련된 미국의 주가들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금리가 안정이 되면서 빅테크 중심으로 올라가는 건 맞지만 소비와 관련된 주가들은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상태고요. 그 소매 판매의 내용도 보시면 베케이션, 즉 이 휴가철과 관련된 지출은 있지만 부채를 활용해서 이제 소비하는 그런 지출은 크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9월부터
학자금 대출 상환이 있기 때문에 소비가 조금은 둔화될 수 있고 금리가 안정을 찾을 수 있다. 일단 먼 훗날 뭐 2, 3개월 후에는 소비가 안 좋아서 주가가 빠질 수는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금리가 안정되는 부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시장에 주는 의미까지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다음 차트를 보면서 얘기를 드려볼게요. 자, 우리가 그동안에 어떤 걱정이 있었냐면 당장 우리가 경기는 좀 올라가고 있는데 이 경기가 올라가는 거를 계속된 긴축으로 소위 말해서 더 악화시킬까 봐 우려했었거든요. 금리가 또 10년물이 4.3, 4.4, 4.7까지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그런 우려는 조금은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잭슨홀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신중하게 정책 판단을 하겠다. 그리고 그 신중하게 정책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들이 이번 주에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금리에 대한 부담은 조금은 내려놓고 그렇다면 지금 그래도 반등할 수 있느냐 그 근거거리가 뭐냐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 차트는요. 이 경기 선행지수가 앞으로 한 4, 5개월은 더 올라갔을 때의 코스피의 차트입니다. 2010년과 2010년 이후의 차트가 조금은 다른데 2010년 이전에는 글로벌 경기가 만약에 지금부터 연말에 고점을 찍는다 하더라도 한 지수 기준으로 10에서 15%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었다라는 걸 시사하는 건데 그때는 경기의 주기가 굉장히 길었고 탄력도 강했습니다. 글로벌 무역량도 상당히 많을 때였고 2010년 이후에는 이 경기의 주기가 짧고 반등의 폭이 낮다는 점을 주목한다면 2010년 이후의 그림을 조금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 5에서 6%는 반등 구간이 최소한 남아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데 계산을 해보니까 공교롭게도 2670까지는 나오더라고요. 코스피의 정고점입니다. 그렇다면 9월 리바운드 반등 국면을 예상을 하고 있고 그 기저에는 9월 말에 있을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이 동결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아마도 올해의 가장 화려한 시장은 9월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부터 어떻게 보면 이 올해의 어떤 성적을 잘 챙기는 구간을 9월로 삼고 반등의 목표치는 2670 정도로 잡아서 가는 게 올바른 트레이딩 내지는 약간의 어떤 기대 요인이지 않겠냐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오늘의 브리핑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주택 가격이 둔화되면서 국채 수익률을 안정화시켰다. 고민거리가 하나 없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용과 소비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연준의 긴축 의지는 상당히 낮아질 것이고 이번 주 후반에 물가와 특히 9월 1일에 발표 예정인 고용 데이터는 그래서 조금은 기대 요인이다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표는 조금 최근에 좀 둔화되고 있지만 글로벌 경제 전체적으로는 3분기까지는 업턴 상승세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 단기적으로 내지는 아주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전고점까지 갈 수 있는 힘은 있다. 이렇게 얘기 드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중한 시선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